제29회 A형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기역,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 니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방식. 1. 기역, 사업 위탁 방식 니은, 등가 교환 방식. 2. 기역, 사업 위탁 방식 니은, 신탁 개발 방식. 3. 기역, 등가 교환 방식 니은, 합동 개발 방식. 4. 기역, 자체 개발 방식 니은, 신탁 개발 방식. 5. 기역, 자체 개발 방식 니은, 합동 개발 방식. 민간 개발은 자체 개발 사업과 지주공동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민간 개발 중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 개발을 기획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개발 방식을 말하며, 자체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지주공동 사업은 수탁 방식과 신탁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탁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역,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사업 수탁 방식입니다. 신탁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가 신탁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니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방식은 신탁 개발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제30회 A형 1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2.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부동산 개발은 민간 개발과 공공민간 공동개발로 구분됩니다. 민간 개발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개별 사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법이니 부동산 개발 사업의 수익성 및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하여 해당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재반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표현 및 지문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신탁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신탁 방식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됩니다. 관리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소유자 갑이 엑스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경우 수탁자 을이 엑스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배당하면 관리신탁입니다. 처분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자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소유자 갑이 엑스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경우 수탁자 을이 엑스토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배당하면 처분신탁입니다. 분양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과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해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 부동산을 환가처분에 정산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Y 건물을 신축한 갑이 을에게 신탁한 경우 수탁자 을은 피분양자로부터 Y 건물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후 위탁자 갑이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 엑스토지 및 Y 건물의 소유권을 처분해 환가대금으로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탁을 말합니다. 담보신탁이란 수탁자가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위탁자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신탁한 경우 을은 감정평가액의 범위에서 갑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주고 수익증권을 수령한 위탁자 갑은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2.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신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시행방식은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문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는 표현과 지문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제30회 A형 2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고 한다. 3. 처분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신탁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신탁 방식은 관리신탁, 처분신탁, 분양신탁, 담보신탁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문 1.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관리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소유자 갑이 엑스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경우 수탁자 을이 엑스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배당하면 관리신탁입니다. 따라서 지문 2,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건물 수선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고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고, 지문 4,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처분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자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소유자 갑이 엑스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경우 수탁자 을이 엑스토지를 매각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배당하면 처분신탁입니다. 따라서 지문 3, 처분신탁은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및 처분 완료 시까지의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분양신탁이란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과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해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탁 부동산을 환가처분에 정산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Y 건물을 신축한 갑이 을에게 신탁한 경우 수탁자 을은 피분양자로부터 Y 건물의 분양대금을 수령한 후 위탁자 갑이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 엑스토지 및 Y 건물의 소유권을 처분해 환가대금으로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5,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담보신탁이란 수탁자가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위탁자가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토지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신탁한 경우 을은 감정평가액의 범위에서 갑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해주고 수익증권을 수령한 위탁자 갑은 금융기관에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입니다. 제35회 A형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시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2.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포함된다. 3.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 방식이다. 4.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 방식과 재개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방식에 속한다. 5. 개발 사업의 방식 중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문 2.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포함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수탁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개발 방식을 말하고, 신탁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가 신탁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개발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문 5. 개발 사업의 방식 중 사업 위탁 방식과 신탁 개발 방식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을 위탁하는 점이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공공민간 공동개발의 시행 방식의 구분은 영문 단어의 약칭으로 출제되므로 영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문 중 빌드는 준공을 의미하고, 트랜스퍼는 귀속을 의미하고, 리스는 임차를 의미하고,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의미하고, 오운은 소유 또는 보유를 의미합니다. BTL 방식이란 빌드, 트랜스퍼, 리스의 약칭이고, BTO 방식이란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이트의 약칭이고, BOT 방식이란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의 약칭이고, BLT 방식이란 빌드, 리스, 트랜스퍼의 약칭이고, BO 방식이란 빌드, 오운, 오퍼레이트의 약칭입니다. BOT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을 보유한 채 시설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3.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 방식이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불리우며 대상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지문 4.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 방식과 재개발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방식에 속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 분석 중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 또는 임차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 1.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시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1회 A형 2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방식으로 활용. 1. BOT 방식 2. BTO 방식 3. BLT 방식 4. BTL 방식 5. BOO 방식
공공민간 공동개발의 시행 방식의 구분은 영문 단어의 약칭으로 출제되므로 영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문 중 빌드는 준공을 의미하고, 트랜스퍼는 귀속을 의미하고, 리스는 임차를 의미하고,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의미하고, 오운은 소유 또는 보유를 의미합니다. BTL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BTL 방식의 경우 BTOL로 해석할 수 있으나 BTOL로 해석되는 방식은 수험상 BTL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은 BTL 방식입니다. BTO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수익권을 보유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BOT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을 보유한 채 시설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BLT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BOO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제28회 A형 2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기억,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 니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보기. 가 BOT 방식, 나 BOO 방식, 따 BLT 방식, 라 BTL 방식, 마 BTO 방식, 바 BTOT 방식. 공공민간 공동개발의 시행 방식의 구분은 영문 단어의 약칭으로 출제되므로 영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문 중 빌드는 준공을 의미하고, 트랜스퍼는 귀속을 의미하고, 리스는 임차를 의미하고,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의미하고, 오운은 소유 또는 보유를 의미합니다. BTL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BTL 방식의 경우 BTOL로 해석할 수 있으나 BTOL로 해석되는 방식은 수험상 BTL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는 방식은 BTL 방식입니다. BTO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수익권을 보유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BOT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을 보유한 채 시설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BLT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BOO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제34회 A형 3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영상 BOT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옳게 고른 것은 사회 기반 시설의 기역에 일정 기간 동안 니은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디귿이 리을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보기 A. 착공 후 B. 준공 후 C. 사업 시행자 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 시설 소유권 F. 시설 관리 운영권 공공민간 공동개발의 시행 방식의 구분은 영문 단어의 약칭으로 출제되므로 영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문 중 빌드는 준공을 의미하고 트랜스퍼는 귀속을 의미하고 리스는 임차를 의미하고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의미하고 오우는 소유 또는 보유를 의미합니다. BTO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수익권을 보유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역은 준공 후이고 니은 사업 시행자이고 디귿은 시설 소유권이고 리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정답은 4입니다. 제32회 A형 3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역,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니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디귿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보기 A. BTO 방식 B. BOT 방식 C. BTL 방식 D. BLT 방식 E. BOO 방식 F. ROT 방식 공공민간 공동개발의 시행 방식의 구분은 영문 단어의 약칭으로 출제되므로
영문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영문 중 빌드는 준공을 의미하고, 트랜스퍼는 귀속을 의미하고, 리스는 임차를 의미하고,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의미하고, 오운은 소유 또는 보유를 의미합니다. BOT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을 보유한 채 시설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 방식입니다. BLT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니은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LT 방식입니다. BOO 방식이란 사회 기반 시설이 준공된 후 소유권 및 운영권을 보유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디귿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 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은 BOO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입니다. 제31회 A형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분류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 기역.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니은. 부동산 개발은 적용법령에 따라 신개발인 도시개발 사업과 재개발인 정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신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 전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기존 건물이 적은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공용지 확보 등 사업 시행이 쉽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5회 A형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개발 후 용도가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예정 사업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수용 방식과 예정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조합인 환지 방식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2.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 시행자의 개발 토지 매각 부담이 크다. 3.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작다. 4. 사업으로 인해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개발 절차상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수용 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은 신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 전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기존 건물이 적은 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공용지 확보 등 사업 시행이 쉽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문 1.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즉,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수용 보상금을 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토지를 대체 토지로 취득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토지의 지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문 2.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사업 시행자의 개발 토지 매각 부담이 크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즉,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조성 토지를 매각하여야 합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보류지를 제외한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문 3.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작다는 표현과 지문 4. 사업으로 인해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은 옳은 표현입니다. 다만 지문 5. 개발 절차상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가 수용 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즉,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계획의 수립 및 환지계획의 작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수용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5회 A형 1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1. 자율주택 정비사업. 2. 소규모 재개발사업. 3. 가로주택 정비사업. 4. 소규모 재건축사업. 5.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제30회 A형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 재개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도시환경 사업. 4. 재건축 사업. 5. 가로주택 정비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라고 불리우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입니다.